공동체. 네, 안녕하세요. Q&A 주제는요, 코로나 시대의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어야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요. 또 만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비대면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차 그러면서 사회적 그늘, 소외는 점점 짙어가고 넓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마을교육 공동체도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를 안 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점점 극명해지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만약에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교사의 돌봄을, 그러니까는 교육적 처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발전하거나 최소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비대면에서는 이제 그러한 돌봄, 그러니까 교육적 처치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 학습에 관심을 잃게 되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 이렇게 구분되는 그 상황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도 일단 어른들이 만나서 연대하기가 쉽지 않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다,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한 질병도 있는 거고, 아이들도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도전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극복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것, 코로나를. 근데 이거는 우리의 통제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 가는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비대면의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보다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코로나는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다음에 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늘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넘어선다기보다도 함께 가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는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돼도 지속될 거라는 예상이 있죠. 왜냐하면 비대면 속에서 편안함과 편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단적인 예로요. 제가 이제 사범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4학년 1학기 때 교생을 나갑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교생이 4주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주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교생 실습생들도 학교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습에 대한 부실을 걱정하고 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생 실습 끝나고 와서 학생들 사후지도를 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많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는요, 비대면의 방법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상호작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소외되기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비대면이 있어요. 비대면은 자연스럽게 소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만 잘 활용한다면, 매체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었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를 활용하거나 토론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도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에서 토론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는 일상화돼야 되는 것이죠. 마을교육 공동체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뭘 시사하고 의미하느냐,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체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 매체에 익숙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예를 들면 가상의 현실 속에서 훨씬 더 편안함과 편리함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케어하는 어른들은 지금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마을교육 공동체도 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할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단순히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혹은 소외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것,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 이런 차원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상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앞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의 어떤 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컨텐츠와 활동들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에요. 지속가능 발전 성장을 위한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할지, 그거는 환경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성에 대한 이슈든 공정무역에 대한 이슈든 아니면은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든 올바른 경제에 대한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슈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전환이 필요하냐, 혹은 큰 틀에서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걸 잘할 수 있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 영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거를 실제 이런 현실이든 아니면 가상의 공간이든 이거를 펼쳐놓을 수 있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도전이냐? 도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전이 반드시 위기로만 작동하느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거는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 마을교육 공동체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요. 주어진 매체를 활용해야 된다? 거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치시키느냐? 그게 현실이든 가상의 공간이든 이러한 방법적 고민을 이제부터는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